이 책이 한국 사람들한테 야, 이거 다른 책이 있구나. 다른 나라에서 뭐가 있는 게 궁금하다 하는 그런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오천 축국전 세계 4대 여행 중에 하나고 당시 중국과 인도와의 교역에 관한 중요한 자료. 그 다음에 혹시 많은 분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백제 22개 담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20년 전에 KBS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이 담로에 대해서 KBS에서 몇 번에 걸쳐서 나온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백제가 22개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근데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망한 나라의 역사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제 삼국의 그 역사를 보면 거의 신라위주죠. 백제가 망했기 때문에. 이 백제, 이거 보면요, 중국 성서에 백제가 진평현 점령을 했다. 그리고 백제현, 백제허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광서정 쪽인데, 그게. 지금도 백제세무서라는 것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전남 지역의 맷돌이 똑같은 맷돌이 저기 있어요. 다른 지역의 맷돌은 저런 게 아니고요. 전남 지역에 있는 맷돌하고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자, 지금도,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백제 동성한 10년, 거기에 10년 위비병나래 위아소패, 위나라가 병사권에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패하였다. 자, 그러면 또 이거 중국 제나라 남제서에 위가 또 수십만 명을 내어 백제를 공격하여 국경에 들어왔다. 근데 백제하고 싸우려면요, 북이가 고구려를 통해서 고구려고 길을 내달라, 백제 침공하겠다 하지 않으면 배로 들어왔는데 위나라는 해군이 없어요. 지금 배다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거는 상상도인데 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자료가 실질적인 지리 자료가 저걸 해서 어떤 그 사학자가 그린 건데, 백제가 저기 있어. 백제의 이 포인트가 되나요? 네. 빨간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팔자. 예. 백제가 여기 이제 백제에 여기 이제 백제 땅이 있었고요. 이건 일종의 식민지죠. 북이가 있어서 이렇게 싸웠다. 근데 이 위서나 이런 데서는 그쪽으로 나와 있어요. 예, 문서에는. 그 다음에 자꾸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백제의 또 그 식민지 담로가 일본의 아스카 지방, 그 지금 오사카 근처를 아스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온 그 은목걸이가 저건데, 공주무용에서 나온 유물 똑같아요. 또 목걸이 미네가스카 출도에서 난 유리 목걸이가 무령왕에서 나온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또 지금 부다락이 백제에 대한 또 있고, 백제 소학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근처에. 이거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긴 그런 동영상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백제가 왕자가 나면은 이 담로로 보냈어요, 총독처럼. 그래서 무열왕이 왕자 때 아스카자바의 총독으로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이 되면서 돌아오면서 많은 유품을 다시 갖고 돌아와서 공주의 무열왕릉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발견된 관의 탄소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나무예요. 일본에서 나는 나무예요. 관까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당나라 때 신라당이라는 게 있어요.
신라방이 엄청 많았는데,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가 망한다고 고구려 백제 유민이 한 22만 명이 그때 이제 신라방 쪽에 살았대요. 그 다음에 신라인들의 고주 26개의 고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화원이라고 승자 45명이 있는 신라가 그게 신도만 250명이 있는 그런 절이 있었대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백제가 신라방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일본 중 N인의 일기에 나와요. 일본 중이 당나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신라방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신라방들이 많이 있더라. 자, 그럼 해외 간 조선들을 또 다시 보면은 임진왜란 후에 일본에 잡혀간 포로가 한 5만여 명 된다고요. 그 중에서 또 그 후에 독립운동 이후에 한참 후에 일본 치열을 벗어서 이민간 수많은 조선족 고려인 현재 총 작년 기준으로 해외 동포수가 한 700만 명인데 미국이 제일 많고 중국, 일본. 그런데 아까 쭉 여기까지 평양성 한납도 이후에 여기까지 나온 거 그걸 다 따져보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다 지금 중국 사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해외에 많이 이제 나갔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후 노예가 5만 명이 조선에 풀어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는 자진해서 일본어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일본 그 침략한 장군 중에 소서 행정은 캐서릭 신자였었어요. 소서 행정이 때에 따라온 그 취약분이 있었는데, 군모, 그 신부, 그 사람이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캐서릭으로 교화시켰어요. 일본이 망해서 갈 때 그 캐서릭 신자들이 그 신부를 따라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더니 그 다음에 덕고와 이에야스가 천주교를 타락하기 시작하고 소사행정을 막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순교자 393명 중에 15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덕고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노예로 많이 풀렸는데,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노예가 풀렸고, 그때 이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특히 세르키아 주교가 노예 예매를 금지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했다는 그런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루벤스의 그림 중에, 그 유명한 그림 중에 안토니오 꼬레아라는 그림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안토니오 꼬레아는 정말 여기서 화면에 뜹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태리아 상인 칼레티의 노예로 로마에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루벤스가 로마에 거주할 때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1967년에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데, 67년은 꽤 먼데, 꽤 오래전인데, 로마에 가서 호텔에 있는데, 그냥 막 말도 모르고 별로 할 것도 아는 사람도 없어 호텔을 지어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 찾아봤더니 꼬레아라는 성이 한 2편지가 돼요. 꼬레아. 이태리에서는 코리아에서 K로 안 쓰고 C를 써요. 그렇게 그 당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이민사를 어디로 올 것이냐. 지금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 1903년이 시작이라고 그러죠. 사탕수수 때 온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요, 1800보다 훨씬 전에, 한 15년 전에, 1883년 최초 미국 유학생은 6일쯤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민이라는 볼 수 없겠지요. 공부를 하러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1890년에 서재필 박사가 한인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미국에. 그러니까 아마 저게 1890년이 사실은 우리 이민사의 시작으로 봐야 될 거예요. 최초 이민자가 나왔습니다.
89년에 워싱턴 약에 입학해서 1892년 최초로 미국 의사가 됐습니다. 최초 한국의 미국 의사.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1891년 변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 신화학 전공에서 한국 최초의 미국 대학 졸업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재필 박사보다 먼저 1981년에 미국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고종의 아들 이강이 이것도 좀 재밌는데 이 두 명이 시종을 대동해서 1909년에 버지니아 로노크 칼레지에서 공부를 했답니다. 또 그 다음에 1902년에 한일 출칠 부부 안창호 예련 부부가 입국했고 1904년에 김유식 박사가 프링스턴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지요. 본국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본국도 잘 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유럽 유학 갔다가 미국에 유학 오면서 제가 유학할 때는 사람들이 한국 그러면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움츠려지고 한국에 왔다고 보면 자꾸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 한국에 왔다면 뭐 다들 그냥 그러면서 물어보고 막 그러죠. 자기도 대장군 봤다고 그러고 또 못 봤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현주소는 세계에서 아주 강국이 됐습니다. 반대체 시장 점유는 세계 제2위고요. 배터리 생산, 이건 작년 말 기준입니다. 세계 5위 배터리 생산국, 세계 6위의 수출국, 6위의 강국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가지고 다 이 US and World 리포트에서 적었는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다 고려해서 매긴 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강국이에요. 땅은 조그만 나라가. 또 AI 지수가 세계 6위고요. 국민 총생산은 GNP 11위. 그 다음에 GDP는 국내에서 만드는 것도 따져보면 13위. 엄청난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한 US News World 리포트의 순회를 이긴 거예요. 국가의 경쟁력. 근데 디지털 경쟁력, AIGC 다 한국은 6위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이런 거 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6위고요. 우위하고 있고요. 자, K-웨이브라는 거는 지금 이제 모든 게 K만 붙이면 우리나라 이제 K-웨이브가 아닌데 한글이 바로 한글 나라 어저께 지나갔죠. 여러분들 한글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국어로 쓰고 있는가? 아니가 아시죠? 두 개의 나라가 한글을 지금 채택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찌아 쪽인데, 물론 나라 찌아는 나라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부족이에요. 거기에 지금 슬라이시아 남쪽에 있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한 1년 세계은행 일로 갔어 일했는데, 영어나 인도네시아 말이나 독일 말이나 찌 발음을 못해. 찌. 불어는 가능해, 불어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찌야예요. 그 인도네시아 말로 찌를 쓸 수가 없어요. 한글로 쓸 수가 있어요. 찌야. 그래서 한글을 갖다 채택해가지고요. 그 길 이름이 저기 바사카르마 바로, 그 다음에 바사르 까루야 바로 이렇게 써 있어요. 한글로. 길 이름에. 이게 상점 이름인데, 이건 바사르 상점인데. 또 길 이름도 이렇게 보면은 두 개로 다 써 있어요. 바하사 인도네시아하고 한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솔로몬 제도에서도 한글을 채택했대요. 한글의 우수성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 문학상 이제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근데 한강 씨가 하는 소설도 한글로 썼는데 그거를 영국 사람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말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번역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한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6년 동안 혼자 공부했대요. 국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국문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뭐 K-스포츠, 드라마, 팝송, K-푸드, K-무비, 방산, K-에사다, 인준, K만 붙이면 요즘에 K-푸드, 저기 K-푸드 있네. K-방은 아주 전 세계에서 일종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각광받는 한국의 문화.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웨이브를 왜 그렇게 세계에서 이게 좋아하게 됐느냐? 이거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그 한류의 문화 요직이 바로 풍류정신, 멋과 한과 삶이 스며 있다. 그러면서 동남아의 싱가포르나 베트남이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팝을 전혀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없다. 그런 우리는 몇천 년 동안 내려온 정, 멋, 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으로 K-팝이 된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금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대학에 있으면은 뭐 조금만 뭐 제가 공부했던 것이 조금 좀 남들지 않은 거라서 여기저기 와달라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가 많이 나서 부자들이 많지만 조금만 나가서 사막에 가면은 그 사막 민족들은 아주 좀 가난해요. 집에 텔레비도 없고 천막. 근데 저녁 때만 되면은 온 동네가 다 한 텔레비에 모여가지고 보는데 대장금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대양금 그래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배우는 마릴린 몬로도 아니고요. 이영애예요. 이영애를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또 겨울연가 춘지 이건 또 한 가지. 겨울연가 때문에 일본에서 엄청나게 퍼퓰러해졌죠. 또 제가 이러다 보니까 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그 평창 올림픽 그 준비위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준비위원장이 강원도지사 김진선 지사였는데 제가 담당했던 이제 제가 전공이 원래 교통이니까 교통 담당했는데 교통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 평창 아주 조그만 데에서 영평 가보시면 아시면 영평에서 그 아주 좁은 데서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김진선 지사가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좀 만나 상의할 일이 있다고 춘천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어느 호텔에 예약을 해서 글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사가 어떻게 호텔 예약을 못합니까? 그랬더니 50대 버스에 편성한 일본 여자들이 겨울연가 촬영한 데를 갔다 보게 오겠다고 가지고 호텔 음식점, 춘천 음식점은 다 예약이 됐대. 이게 50대 버스 하나가 한 대에 40명이 타면 몇 명이에요? 2,000명이요. 그래가지고 지사도 못한대. 그래서 관저로 오라고 그래서 재미있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K-팝은 전 세계가 즐기는 보편 문화를 매긴 제금 하는데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이제 K-팝 스타들이 탄생을 해서 한국에 와서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는 한국하고 태국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태국 출신 이사가 어쩔 줄도 모르고 둘 다 응원해요. 태국 동원하고 한국 동원하고. 뉴욕에 한국문화원에 이게 막 생겼어. 지난 몇 주 전에. 아직 개통은 안 했는데 온 벽이 한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바로 3주 전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뭐 한글이 하도 그 이제 세계적인 각광을 받으니까는 이게 하나하나 모자이크를 다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이 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문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우리 이제 위상이. 자, 이제 문제는 세계 6위 강국이 지속 가능할까? 우선 좀 부정적인 면을 한번 좀 볼게요. 우리 경쟁사회는 경쟁이 심한 사회예요. 그래서 경쟁 때문에 지금 지난번 올림픽에 나가지고도 20대도 안 된 사람들이 그냥 다 금메달 타고 엄청난 경쟁 속에서 해서 좋긴 좋은데 경쟁하다 보면 또 그림자도 생겨요. 특히 우리는 백이 민족, 단일 민족이라 해가지고 자신과 다른 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이민 오신 분들도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옳고 너는 틀렸다. 특히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우리만 옳고 너는 틀렸다. 죽기 살기도 싸우고 있죠. 또 토론 문화의 부재예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교수 40년 하면서 반대 의견들이 많아도 절대 싸우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토론이라는 거는 꼭 이겨서 너 내 편이 되도록 만드는 게 토론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내가지고 거기서 각자가 채택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채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토론 문화의 부재에서 지금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종교, 성 특정 지역은 토론이 금기예요. 왜냐면 싸우니까. 네, 종교 얘기다 하면 싸우고 정치 얘기다 하면 싸우고 성 문제 하면 싸우고 또 어느 지역에서 왔다 하면 또 싸우고 우리는 토론 문화의 부재. 그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토론 문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또 부당한 수단의 정당화, 사회적 기본 도덕 교육의 부재. 하긴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냥 잘못했어. 안 했다. 나도 잘못 안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나는 절대 안 했어. 그게 지금 한국 정치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2심까지 나왔는데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치적 위주예요. 질보다 양. 제가 또 한국서 서울대학에 2년 동안 나가 있었는데 그때 연구 같이 하자고 했더니 연구했다고 해서 정부에서 좀 6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자기들 들어보겠다고. 그러면 몇 페이지 했느냐 이게 문제? 몇 페이지 썼느냐? 이 질보다 양.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2번 졌지요. 2번 다 처음부터 이길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IOC 위원 총회가 프라하에서 열렸어요. 프라하에서 열렸는데 그때는 우리들끼리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길게 얘기보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IOC 위원이 자기가 IOC 부회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평창에 올림픽이 오면은 그 IOC에서 2개를 한꺼번에 2개의 떡을 같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창 올림픽을 방해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부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결국 부위원장도 안 되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 감옥에 가게 되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프라하에서는 그렇게 떨어졌고 첫 번은 이겼어요. 세 나라 중에서 첫 번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과반이 안 되니까 1, 2위 가지고 했는데 카나다의 밴쿠버 아니고 카나다의 어디죠? 카나다 올림픽 한데 동계올림픽 아니요. 하여튼 유럽표가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2번째 4년 후에 또 도전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IOC 총회 하는데 IOC 총회 가지고 그때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과시하느라고 비행기 7대에 러시아의 경제인들, 운동선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황제나 대통령이 러시아 말로 아니고 영어로 다른 나라 말로
발표한 건 처음이래요. 총회에 와서 저도 그때 갔었는데 와서 푸틴이 딱 나오더니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소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영어로 자막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한 표, 몇 표 깎였을 텐데, 다른 나라는 가서 설명할 때 그 직접 참여한 그 의원들이 나와서 설명하는데 우리나라는 갔더니요, 우리처럼 뒷준비하고 그런 사람은 다 빼놓고 국회의원, 무슨 의원 이런 데에 나갔어요. 그 전 당단에.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기억나는 거는 서울에서 평창까지 지금 교통이 불편해서 고속 전철을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 수용 인력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어떡하지 해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이거 다 우리 전문가들이 계산해서 얼마나 몇 명이 가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위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다 빠지고 그 뒤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 내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떨어졌어요. 세 번째는 결국 됐지만, 자,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재미있는 거는요, 언제 아마 여러분도 신문에 보셨을 텐데, 한국의 그 신문, 미국 특파원이 자기 자식이 이제 여기서 국민학교 유치원에 있어서 유치원을 참관했는데, 선생이 학생들한테 거미의 다리가 몇 개 있느냐 아느냐 그랬더니 뭐 4개요 6개 8개 다 그랬는데 선생이 답을 안 주고 그러면 알아봐라. 한국 같으면 답을 냈겠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낸 거는 이급 나이에 답을 아는 것보다 우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특파원이 보고를 했어요. 이게 미국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교육 현장에 40년을 있다. 물론 대학원도 여기서 나왔고, 근데 여기의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유치원 교육은 여기서는 줄 서는 거 배워요. 줄 서는 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네가 잘하는 게 뭔가 알아내라. 그리고 여기 거의 숙제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방과 후에 2시, 3시 되면 자기들 다 자율적으로 이것도. 대신 대학에 가면은 꼼짝 못해요. 제가 가르치는 한 과목에 분량으로 따지면 한 코스에 제가 가르치는 거에 거의 매주에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되는데 그게 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 4과목, 5과목을 택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해요. 학비 번다고 가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이 사람 얘네들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 학문과 이 모든 자연과학에 앞서는 이유가 대학 때문에 그래요. 대학 때문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누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잘할 건지 알아내라. 그리고 대학 가가지고는 네가 이거 선택했지? 해야 돼. 이게 이제 미국 교육이고요. 그래서 잠재력 제고의 교육은 암기력 위주가 아니고 창의력 위주입니다. 지금 뭐 그동안 여기 아주 지금 모든 게 새로운 거 만든 사람들 하버드에서 소위 너드라 해가지고 그냥 자기 방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창의력을 갖다 한 사람들.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도 학위도 못 받았어요. 그냥 다니다가 자기 창업을 했죠. 한국은 지금 사교육이 공교육을 갖다가 너무 누르고 있어요. 이게 인구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래요. 사교육에 돈을 자꾸 들여 남들 하니까 돈을 들여야 되는데 아들 딸 하나씩만 하나 뒷바지하기도 어려운데 둘 셋 안 내겠다. 그 다음에 성적 위주 입학 전형 거기에 다양성 잠재성 위주가 없죠. 미국에서는 대학생 그 후보들을 갖다가 졸업생들을 인터뷰를 해요.
제가 프링스턴 나와가지고 그 버지니아 북쪽에서 프링스턴 신청한 애들 인터뷰를 했어요. 하나같이 다 잘난 애들이에요. 다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했고 어떤 체육 특기가 있고 바이올린 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졸업생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보내요. 그럼 이제 프링스턴 사정관이 그걸 다 참작을 해가지고 입학 뽑는데 그게 이제 다양성, 잠재성을 다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한국처럼 이렇게 점수 딱 몇 점 83.5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 읽어보면은 웃기는 얘기인데 웃을 수만도 없는 얘기예요. 이게 초중고등학교에 아주 이렇대요. 누가 심심한 의의를 한다니 심심하다고? 장난해? 주후 공고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후 공고등학교 어디 있죠? 결혼식을 축사 안 됐더니 결혼을 소 키우는 데에서 해? 소 키우는 축사에서 해? 중식 제공해야 된다고 했더니 넌 한식이 좋은데. 웃지 못할 얘기들을 지금 이게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써내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안 하고 모든 것이 그냥 성적 위주, 그다음에 이 경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맨 끝에 선생님이 이게 사건의 시발점이다 그때 선생님 왜 욕해요? 참 우습지만 웃지도 못하는 현상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떤가? 어둡게 하는 요인 중 하나. 자, 우리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해요.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요. 우리도 고령 인구 중에 하나죠. 자, 기술 분야의 기술 수출, 공대의 위기입니다. 공대를 안 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대가 제일 인기가 좋았죠. 또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에 그냥 다 위협을 받고 있고요. 경제적 분야에서 정부 규제를 아직도 많이 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대통령이 되면 전부 규제를 풀겠다고 그랬는데 역대 대통령 규제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섬나라예요. 북한은 전혀 북한과 연결되지 않은 실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 30년 잃어버린 일본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냐 이런 비아냥도 하는데, 자, 경제 성장률 추이는 2050년까지 계속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OECD 중에서 최고예요. 이게 사교육이 합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훨씬 더 많이 지금 각 개인들이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칼레지 랭킹이 금년도에 나온 건데 제일 잘한 서울대학이 42위밖에 안 돼요. 이 동경대,清華대 이런데 교육 대학생 다 높은데, 이 사교육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같이 앞으로 어두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미국 유학생 수 계속 감소하는데, 2023년을 보면은 2019년 대비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 인구 100명당 미국 유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좋아요. 100명당 유학생 수는. 꼭 미국에 유학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의 교육을 갖다가 지표로 본다면은. 그 다음 요인. 이제 AI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위기와 기회인데, 지금 AI를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대전. 중국이 엄청나게 AI 쪽으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지금 제지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지금 중국을 계속 막는 이유가
여러분들 태무에서 맨날 연락 오지 않아요? 태무 거 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엄청나게 싸요. 한국에 지금 그 집 택배 보내는 거 거의 다 지금 태무가 다른 건 10분의 1밖에 가격이 안 돼요. 물론 질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산업 중에 바이두, 태무, 알리, Build Your Dream 전기차. 근데 중국서 만든 전기차, 만든 전기 배터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가 많이 불타고 있죠. 전기 화재가 자꾸 일어나요. 중국에 CATA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AI 쪽 연구실인데 연구원 수가 16,300명인데 LG 전체 인원수보다 많대요. 물론 이제 큰 나라니까 그렇지만은 연구를 갖다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공계에서 의대로 산업화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청년들이 2000년도 이전에는요 수능 만점자 90%가 이공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수능 만점자 90%가 의대로 선택을 해요. 물론 머리 좋은 사람도 의대에 가가지고 많이 고쳐주면 좋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대도 건재해야죠. 미래 반도체 규모가 부족해서 지금 벌써 삼성도 난리 났어요. 삼성의 인력 부족이 벌써. 아까 우리가 아주 기쁜 소식으로 노벨 문학상은 오늘 아침에 한국인이 탔지만 과학 분야 노벨상은 하나도 없어요. 일본의 19개 노벨상 중에서 16인이 이공계, 중국의 11개 노벨상 중에서 9개가 이공계 노벨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도 노벨상을 이공계에서 못하는데 여기에 제가 붙여서 제가 경험가지고 자꾸 노는데 뒤에 들리세요? 해야 되겠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혹시 그 전에 우리나라에 그 이름이 경감하네. 개 복제해서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뭐죠? 황우석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KRF, Korea Research Foundation 그때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이 양반 노벨상 타게 만들자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과학재단 분소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분소를 만들자고 분소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마침 그때 이제 자꾸 제 얘기만 나오게 돼서 속상합니다만 미국의 쿠스코라고 Korea US Science Council이라고 있어요. 한미 과학 이사회. 거기에 제가 이사였고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이 거기도 이사해서 만난 자리에서 과학재단 이사장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스톡홀름에 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분소만 만들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하게 되니까 한국, 미국, 스웨덴을 통합한 세미나 같은 거를 열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보고 주최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마침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스톡홀름 국립대학의 부총장이 있었어요. 그걸로 연락해가지고 스웨덴, 한국, 미국 세 나라가 합친 그 세미나를 하게 돼가지고 세미나를 한 후에 분소를 열고 그다음에 축하 디너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 디너하는 현장에서 제가 여기 앉아 디너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노벨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한 뜻밖에 저는 기대를 못했는데 그 양반이 이 디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 양반이 저보고 내가 그래서 왜 한국의 노벨상에 나오는 한국에도 유명한 과학자들이 많은데 왜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이제 오래전 얘기죠. 2005년이에요. 우리는 그때 인형 횟수 얼마 이상 있는 사람들을 우선 뽑는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한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노벨상만큼 들어간대요. 노벨상이 100만 불 좀 넘는데 그만큼 그 고르는 데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한국 과학자들 중에서 이만큼 이상 인형 필수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제가 바로 서울대학 총장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정원찬 총장인데 저하고 스프링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 원장 존경하고 나 오늘 저녁에 노벨위원회 위원장하고 저녁을 같이 했느냐 했더니 그냥 뻥 꾸지 마. 제일 먼저 대답이 뻥 꾸지 마. 거짓말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전했어요. 이게 인형의 수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은 그런 자료를 보내주면은 훨씬 수석이 빨라진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지금 노벨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저는 기대지도 못했던 그 노벨위원회 위원장하고 같은 자리에서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둡게 하는 요인 중에 우리는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01위예요. 1위가 러시아, 4위 중국, 60위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요. 인구는 28위. 1위 중국, 9위 러시아, 11위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 위에 또 핵위협을 하는 비민주 민주공화국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1대 40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 이기려면 40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세계 최고 연봉을 받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예요, 전공 갖추면. 그리고 186회 특권을 가졌는데 맨날 토론장이 아닌 싸움장만 해요, 싸움만 해요. 그럼 뭐 보면은 그 유튜브 보면 정말 신경질 날 정도, 그날 아주 오라가 터져서 말도 안 되는 짓 해요. 위원장이 누구 위원 보고 너 나가 가서 헐 쏘고 있어. 그러고 말이죠. 아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그 국민들이 우리 똑똑한 국민들인데 어떻게 그게 소환을 못하나?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그 어둡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 긍정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는 그전보다 많이 다민족을 포용합니다. 백이민족이라는 것을 떠나서 현재 지금 143만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고요. 한미일 방해협 협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북핵 위협을 같이 대항하자 그러고 신남방 외교 투자의 증가, 지금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가 세계 2위예요. 그 다음에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가 세계 1위 전체로. 자, 그 다음에 반도체 기술 중에서 AI를 위한 이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 자세하게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쪽에 하나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져온 AI가 위기면서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위기는 세계 3차 대전이 여기서 일어나, 반도체에 일어날 것 같은데 기회는 우리가 지금 다용량 신속 전달 반도체 HBM을 우리가 만들고 있고 그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 합치면 전 세계 4분의 3을 만들고 있어요. D램을 다이내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데 D램이 이 HBM 만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HBM의 성장 추이는 엄청나게 앞으로 늘어나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 HBM4 같은 거는 초당 1초에 영화 몇 개를 갖다 그냥 전송시킬 수가 있어요. 2TB. 근데 아까 말한 그래서 제 3차 세계대전이
반도체 기술 강국 유지가 우리 미래 한국의 관건인데, 이게 바로 이게 D램을 쫙 포개가지고 HBM을 만들어서 빨리 속도가 빨리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D램이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AI의 필수적인 다용량 친속회사 반도체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안 쉬운 말로 이제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그쪽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알고 계시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저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창고에 꽉 쌓여있겠죠, 물건이. 이거를 빨리 운반해야 되겠죠.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전달되죠. 똑같은 이치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지금 잡혀있어요. 이 인터넷상에. 아니, 엘렉트로닉으로. 이 챗GPT를, AI를 처음 만들어 많이 포퓰러하게 시킨 챗GPT가,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175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데이터보다 더 큰 단위니까는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있지요. 이걸 어떻게 빨리 전달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드는 게 HBM이에요. 그 HBM이 꼭 필요하죠. 뭐니, 여러분들이 키기만 하면 착착 진짜 오고, AI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금방 대답이 나와요. 그 챗GPT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빨리 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D램 생산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 4분의 3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를 세계적 한국인을 보면, 한국을 빛낸 미국 한인들은 꽤 이렇게 많아요. 지금 앤디 킴이 상원 도전하고 있죠, 뉴저지에서. 하원은 4명이나 지금 하고 있고요. LAPD 한인의 경찰국장이 있고요. 잘 안 되네요. 여기 KSA, 코리아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어소시에이션의 멤버가 미국에 한 3,000명 되고요. 이거는 한인 대학 교수 협의회입니다. 파워파. 그것도 한 3,000명.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의 한인들이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3,000명 정도의 대학 교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뉴욕 같은 데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자펜타운, 차이나타운을 지금 이제 그거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신라방처럼 한인들은 굉장히 현지에 융합하는데 훨씬 다른 민족보다 빨리 한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근데 좀 비교하려면 지금 유대인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여기 대학 교수가 3,000명이고 사이언스 엔지니어 아소시에 3,000명이 있다고 하면, 유태인을 보면요, 인구는 미국의 600만밖에 안 돼요. 전체가 2.2%. 근데 미국 전 노벨 수상자의 40%, 412명의 40%가 유대인이고요. 전 미국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이에요. 미국 변호사의 40%가 미국인이고, 최고보다 40명 중에 16명이 유태인이고요. 큰 회사, 큰 영향력 큰 회사, 미국의 미디어 50개 회사 중에서 3%가 유태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 한번 한인들을, 미국 속의 한인을 좀 보면요, 우리는 지금 비교적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꼭 부산이나 보면 한국 분밖에 없어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소리겠죠. 근데 기부 문화는 거의 없어요. 그 기부 문화 지수가 세계에서 88위. 2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월드 기빙 인덱스에 나온 건데, 미국의 대학이 잘 되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졸업생들이 기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얼마나 기부를 했겠어요? 미국 대학에. 우리는 옛날부터 배우는 거는 공짜다. 이런 개념이 있고, 도서관에서 책 훔쳐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감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부를 안 해요. 대학에. 한국에서 제 제자가 지금 대학 총장이 하나 있고, 제자 부인이 또 대학 총장인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유, 여기는 졸업생들이 그 기부를 안 해요. 우리도 그 기부 문화를 갖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 가치를 우리가, 가치를, 이게 잘 안 되네. 뭐가? 배터리가 나갔나요? 별을 한 가져올까? 네. 됐어요. 이렇게 잘 안 됐어요. 한번 잘 안 되고 가져.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열이 있는데 공동 가치 도출하는데 서로 제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또 제가 군대를 해병대 나왔어요. 해병대 유명한 거는 단결이죠. 메릴랜드, 버지니아, DC에 해병대 위원회가 6개가 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해병대라 서로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분열을 해요. 우리가 자기들이 뭐를 주도하겠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문화적 논점에서 우리는 유교적인 그 문화 개선 중에 체면, 상당히 체면을 차리려고 그러고 가부장적인. 그리고 우리 혹시 여러분들은 안 계시지만은 제가 대학에서 한국 학생들 보면은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다 보면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미국에서 산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려는 건 못하게 만드느냐? 본인들이 좋아서 왔지 우리 때문에 왔느냐? 그렇게 불평들어요. 또 경쟁 속에서 나오는 승부욕, 토론 문화에서 부재로 있어 다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는 여유가 없어요. 자, 이게 잘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여기서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앉아서 할 때 여기서 하니까 공동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에서 규정을 지키는 공동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너무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이제 우리 버지니아에 큰 한인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분들을 위한 파킹랏. 자꾸 지금 말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지금? 핸디캡을 위한 파킹랏. 그게 꽤 많아요. 거기서 내리신 분들의 한 반은 아니야. 배우자 거를 가지고 거기다 걸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은 이 블라인드고 한 명은 쩔뚝거리인데 그 사람들은 저기에다 파킹하고 걸어와야 돼요. 이게 한국의 군대 문화인데 하면 되지 뭐. 내가 이거 있는데 티켓이 여기 있으면 되지. 그러나 본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아니요 그 전에 살던데 옆집에 한국분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카운티에 그 절대로 자르거나 뭐 하면 안 되는 라인이 있어요. 풀이라도. 이번에 와가지고 그걸 쫙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물론 누가 가서 카운티 얘기했으면 그 벌금 먹겠죠. 그런 게 아니고.
넓혀가지고 좀 마당이 넓은 것처럼 뒷마당이. 근데 그거는 안 되지요. 여기서 지킬 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개인의 질서와 개인의 자유를 너무 혼동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 3세대 한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모 아이들 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을 모셔오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거의 끝나가. 자, 우리는 여기 미국 생활 삶의 지혜는 우리는 주류 사업에 진입을 해야 돼요. 정치, 교육, 그다음에 기업에. 그 다행히 정치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유럽이나 일본 문화는 벌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 막 자리매김을 해요. 김치가 굉장히 지금 파퓰러해졌어요. 한식이 많이 파퓰러해졌어요. 이걸 꼭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유 외강적 사회의 동화인데 너무 남의 일에 관심 끄세요. 우리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남의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꾸 말이 오고 가고 또 남과 자꾸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유태인한테 배울 점은 단결. 그 다음에 서구 문화에서 배울 점은 기부 문화, 일본 문화에서 배울 점은 질서와 예의.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워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에가 낫지만. 자, 따르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너무 길게 얘기했으면 할 것 같습니다.